집값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크게 4가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급, 수요, 그리고 심리, 그다음에 시중에 흐르는 돈,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인허가 실적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주택 공급을 많이 했다는 노태우 정부가 5년 동안 271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은 129만 가구 공급했는데 최근 5년 정부와 상관없이 최근 5년 동안 318만 가구가 공급되고 있어요. 수도권은 162만 가구.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입주 물량 비교해 볼까요? 입주 물량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도 5년 동안 공급한 것보다도 현 정부가 3년 동안 공급한 게 훨씬 많습니다. 입주 물량으로 보면. 그다음에 착공 물량 보겠습니다. 수도권만 보겠어요. 2015년서부터 평균 12,500호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약 8,000호 정도가 월 평균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죠.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구수 변동률은 지속해서 하락합니다. 저 파란색 선이 가구수 변동률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이런 걸 보면 GDP 변동률도 꾸준히 좀 하향 추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많아서라거나 가구가 많아서라거나 경제가 막 올라서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당분간 저성장이 추세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런데 금리를 보면 말이죠. 정확하게 금리가 떨어질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저기에서 지금 붉은색 선입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가격은 높아져요.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더 볼까요? 가계대출 금리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면 지금 파란색 선이 가계대출 금리인데 금리가 떨어질수록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릅니다. 반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저기서는 초록색 선은 주택담보대출 변동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인데 주택담보대출이 늘 때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뛰어오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4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 더 말씀드리죠. 심리 하나 보겠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 지수도 KB 부동산 지수로 봐도 올 7월 첫째 주에는 154.5였는데 그래서 매수세가 아주 컸는데 10월 첫째 주는 83.7입니다. 매수세가 줄었어요. 감정원의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첫째 주는 111.5였는데 10월 첫째 주에 99.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도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공급이나 수요나 심리나 다 안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저께 보도였습니까? 시중에 흐르고 있는 돈이 3,100조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거를 잡아내려면 금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이어서 금리를 함부로 높일 수 없어요. 하지만 유동성을 잡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금리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가계대출을 늘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DSR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자금 대출과 그다음에 임대료 보증금을 채무로 잡아놓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금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께서 금융당국, 재정당국하고 이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DSR의 산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시점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하고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집값이 오를 일이 없잖아요. 전세값. 네네. 신규 계약이 문제인데 네. 저는 이 신규
계약의 임대료 인상도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임대차 3법 논의할 때 이제 의원들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다시 하기에는 조금 저희로서 여러 가지를 조금 검토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보겠습니다.